옛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요. 이 마을에 7살 어린 소년 이수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수민의 처지를 가엾게 여겼지만 자신들의 삶도 어려워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수민이를 누가 거두어 키울 수 있겠소?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각내 과부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조각내는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9살 아들 김도훈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가난의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입을 들이겠다니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조씨, 당신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 아이까지 키우시겠소? 더 큰 고생을 자초하는 것 아니요?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각내는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굶더라도 아이들은 굶게 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을 이장은 조각내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수민은 조각내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각내는 이수민을 친아들처럼 대했고 김도훈에게도 말했습니다. 도훈아, 이제부터 수민이는 네 동생이야. 형으로서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 김도훈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이수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제 네가 내 동생이야. 내가 잘 돌봐줄게. 두 소녀는 형제처럼 지내며 함께 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들에서 나무를 뜯어왔습니다. 집에서는 조각내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조각내는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조각내는 이수민을 너무 가여워해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고 식사 때도 좋은 음식은 먼저 이수민에게 주었습니다. 김도훈과 조각내는 거친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이수민에게는 쌀밥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민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형이 드시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같은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소녀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김도훈은 18살, 이수민은 16살이 되었습니다. 조각내는 두 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혼사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각내는 김도훈을 불러 말했습니다. 도훈아, 너와 수민이가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하지만 집에 돈이 없어 혼사를 치를 수가 없구나. 네가 도성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오면 어떻겠니? 김도훈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성에 가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이수민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아니라 제가 도성에 가겠습니다. 형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각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도훈이가 형이니 그가 가는 게 맞다. 네가 여기서 나를 도와 농사짓고 살림을 꾸리는 게 좋겠다. 이수민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도훈은 도성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도성에서 여러 날을 헤매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져간 양식도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상인을 만나 조언을 얻었습니다. 성 밖에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서 일꾼을 구한다고 하더군.
김도훈은 그 말을 듣고 조선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2년 동안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각내는 아들이 번 돈을 받고 말했습니다. 도훈아, 어머니가 너와 의논할 게 있다. 수민이도 이제 18살이 되었으니 먼저 그 아이에게 장가를 들게 하고 싶구나. 네가 다시 2년만 더 일해서 돈을 모으면 네 혼사도 치를 수 있을 거야. 김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수민을 더 예뻐한다고 느꼈고 때로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내색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수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자신보다 이수민을 먼저 장가 보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수민 동생보다 2살이나 많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장가도 못 갔습니다. 왜 저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조각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훈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주렴. 네가 섭섭한 건 알지만 수민이는 부모도 없는 불쌍한 아이야.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란다. 김도훈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민이를 먼저 장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이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는 아직 어린이 형님이 먼저 장가 드세요. 형님이 벌써 20살이니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조각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먼저 장가 들어야 한다. 네 부모님이 저승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이튿날 이수민은 일찍 일어났지만 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각내가 말했습니다. 도훈이는 일하러 가야 해서 날이 밝기 전에 떠났단다. 조각내는 이제 돈이 생겼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중매쟁이를 찾아가 이수민의 혼처를 부탁했습니다. 중매쟁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수민 도령에게 딱 맞는 처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중매쟁이는 한 처녀를 데리고 조각내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윤서현, 16살로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각내는 윤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고운 아가씨구나. 우리 수민이와 정말 잘 어울리겠네. 윤서현은 수줍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수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지만 중매쟁이는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조각내는 혼수품을 준비해 윤서현의 집에 보냈고 혼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약혼 한 달 후 조각내는 가마를 불러 윤서현을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고 조각내의 무사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혼례식 당일 신랑인 이수민이 사라졌습니다. 조각내는 김도훈에게 젊은이들을 이끌고 이수민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산과 들을 뒤졌지만 이수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소란의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요? 내 단잠을 깨우시는구려. 김도훈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비슷한 키의 젊은이를 보셨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봤지. 그가 나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더군. 자네에게 자신은 멀리 떠났으니 신부와 혼례를 올리라고 했소. 참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야. 김도훈은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 동생의 혼례날입니다. 그가 어떻게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거짓말을 하겠어? 어서 돌아가. 혼례를 치르시오. 난 잔치 음식이나
먹으러 가야겠소. 김도훈은 노인의 말이 진실처럼 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을 어머니에게 전했고 조각내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수민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수민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형을 위해 자신의 신부를 양보하다니. 이제 김도훈이 윤서현과 혼례를 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각내는 이수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결심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내는 김도훈과 윤서현의 혼례를 진행했습니다. 윤서현은 붉은 면사포를 쓰고 있었지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수민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김도훈과 혼례를 올리게 되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김도훈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 후 김도훈은 더 이상 도성에 나가지 않고 집에 남아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윤서현은 바느질과 길쌈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평온한 나날을 보냈지만 조각내의 마음은 항상 이수민을 걱정했습니다. 조각내는 김도훈에게 도성에 가서 이수민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도훈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민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이수민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김도훈 가족의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김도훈은 친척을 따라 남쪽으로 장사를 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의 모든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보통은 3개월이면 돌아올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김도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각내와 윤서현은 매우 걱정되었지만 먼 길을 찾아갈 방법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김도훈과 함께 갔던 친척이 울며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모두 강물에 빠졌어요. 저는 어부가 구해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친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각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했고 윤서현도 비통에 빠졌습니다. 가장을 잃은 집안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김도훈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조각내와 윤서현은 그의 옷으로 혼백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도훈이 죽은 후 마을의 불량한 젊은이들이 윤서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과부를 보고 불순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집마당에 돌을 던지고 낮에는 수치스러운 말로 윤서현을 괴롭혔습니다. 윤서현은 방 안에 숨어 울기만 했습니다. 조각내는 참다 못해 마당에 나가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마을에 강복이라는 양아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아 20살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조각내의 집에 찾아와 윤서현과 혼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각내는 화가 나서 화로에 부직갱이를 들고 강복을 내쫓았습니다. 강복은 부직갱이를 빼앗아 조각내를 위협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나를 때려? 두고 보자. 강복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조각내와 윤서현이 밭에 가보니 그들의 보리가 모두 불에 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1년 양식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복이 한 짓임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조각내의 집은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닭이 사라지고 오리가 사라지고 밭의 채소들도 망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동정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복의 눈에 들기 싫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윤서현에게 강복과 재혼하라고 권했지만 윤서현은 죽어도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네가 죽으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니? 아들을 잃은 데다 며느리까지 잃으면 얼마나 불쌍하겠니? 윤서현은 마음씨 착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그녀는 강복과 재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각내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강복은 불안당이야. 도박하고 술 마시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찌 너를 그런 사람에게 보내겠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집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각내는 강복이 또 괴롭히러 왔다고 생각해 부직갱이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부직갱이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그러세요? 조각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수민아, 정말 너구나.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수민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수민은 집을 떠난 후 이웃 고을로 가서 상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돈을 모아 이제 어머니와 형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김도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윤서연은 이수민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각내는 윤서연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싶었지만 이수민에게 미안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강복이 다시 윤서연을 괴롭히는 것을 이수민이 보았습니다. 이수민은 강복을 제지했습니다. 강복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어. 내가 그녀를 도우려는 것뿐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수민은 강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녀의 남편이다. 누구든 그녀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윤서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서연은 이수민의 말에 놀랐고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수민은 조각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허락하신다면 제가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조각내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좋은 여자지만 이미 내 형과 혼인했단다. 네가 억울할까 걱정이구나. 이수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수님은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녀와 혼인하는 것은 제 복입니다. 강복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각내는 이수민과 윤서연의 혼례를 서둘러 치렀습니다. 혼례 후 강복은 더 이상 윤서연을 괴롭히지 않았고 부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각내는 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부부는 3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윤서연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조각내는 걱정되어 윤서연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윤서연은 부끄러웠지만 따라갔습니다. 의원은 윤서연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각내는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수민이 너를 잘 대해주니? 윤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우 잘해줍니다. 조각내는 이수민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아들을 낳도록 해라. 이수민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추석날 저녁, 조각내와 윤서현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수민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단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민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형님이 돌아오셨군요. 저는 형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조각내와 윤서연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조각내는 김도훈을 보자 기절할 뻔했고 윤서연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두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도훈은 강물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내려가다가 강가에 던져졌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벌지 못했고 가져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기 위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일의 돈을 모았습니다. 1년 후 그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2년 동안 많은 돈을 벌어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조각내에게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것은 천지신명의 은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고 김도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이수민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과 형수님 잘 지내세요. 이수민은 윤서연과 결혼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이면 이수민은 자신의 이불을 바닥에 펴고 따로 잠을 잤습니다. 그는 윤서연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윤서연은 이수민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야 그녀는 김도훈과 혼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수민과 다시 함께하게 되었지만 이수민은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매우 서운했고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없이 여기는 것이요? 내 몸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오? 그렇다면 왜 나와 혼인했어? 당신의 앞날만 망치는 것이 아니오? 이수민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이 돌아오면 당신들은 다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불충한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서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형님이 돌아올 것을 알았어? 이수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자신과 혈연 관계도 없는 저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좋은 음식을 모두 저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니 형님은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윤서연은 이수민의 말에 감동했고 더 이상 동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지만 결코 부부의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부부로 행동했지만 밤에는 형제와 형수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조각내는 이수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윤서연이 임신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훈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수민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여인과 3년을 함께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의 의리를 지켰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김도훈은 감동하여 이수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동생아, 네가 진정한 사내다. 이 세월 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김도훈과 윤서현은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모두 이수민의 의로움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박지연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수민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수민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자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곧바로 중매쟁이를 보내 혼인을 청했습니다. 박지연은 이름처럼 연꽃같이 아름답고 맑은 여인이었으며 부지런하고 착했습니다. 조각내와 이수민 모두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곧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혼례 후
김도훈은 읍내에 2개의 상점을 열었습니다. 형제가 하나씩 운영하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나자 윤서연과 박지연 모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강래는 손자 둘을 얻어 너무 기뻐 잠자리에서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제의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그들은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선행을 베풀었으며 자손들도 번창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지며 의로움과 형제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